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2013년 9월 평가원 A형, 그죠? 그 당시에는 이제 A형, B형이 있었어요. A형에 나왔던 동물의 길찾기와 관련된 지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단락, 동물은 다양한 방식으로 중요한 장소의 위치를 기억하고 이를 활용해서 자신의 은신처까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동물의 길찾기 방법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장소 기억입니다. 두 번째가 재정의, 그다음 세 번째가 경로적분 등이 있다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거 세 가지만 얘기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장소 기억부터 먼저 들어가자면 장소 기억은 장소의 몇몇 표지, 그렇죠? 우리 길 가다가 이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표지, 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지표 이런 거죠. 표지만을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영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그 길 잘 찾는 사람들 보면요. 막 하나하나 막 암기 뭐 이게 아니라 이미지로 기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굉장히 동물적이에요. 영상 정보로 기억해 두었다가 그 영상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며 길을 찾는 방법이다. 내가 봤던 걸 떠올리는 거죠. 자, 기억된 영상은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는 꿀벌은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으로 기억해 뒀다가 다시 그곳으로 갈 때는 자기가 보는 영상과 기억된 영상과 일치하도록 비행,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장소 기억은 곤충과 포유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 길찾기에 활용된다고 합니다. 얼핏 읽으면 이제 별 정보 없어 보이는데 어차피 출제할 때는 막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착 집어서 물어봐요. 그래서 한번 정리하자면 장소 기억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영상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영상 정보 기억입니다. 자, 이제 영상 정보 기억인데 여기 중요한 건 어떤 각도에서 바라는 거죠. 특정 장소를 특정 각도에서 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특정 각도에서 봤던 영상을 기억했다가 그 영상과 맞게끔 방향을 틀어서 날아가는 거죠. 대표적인 게 꿀벌이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꿀벌이라든지 이런 곤충과 포유류를 비롯한 많은 동물들이 바로 이 장소 기억 방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은 재정인데요. 방향 기억이 헝클어진 상황에서도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하여 방향을 다시 찾는 방법입니다. 그 방향에 대한 기억을 이제 까먹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뭘 이용해요?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이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재정의 방식이 나오는데 장소의 기하학적 특징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직사각형방에 갇힌 배고픈 흰쥐가 있습니다. 특정 장소에만 먹이를 두고 찾게 하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와 같은 공간적 정보, 이게 바로 뭐야? 기하학적 정보죠. 활용하여 먹이를 찾게 됩니다.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어.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어. 거기에 먹이가 있었어. 이런 거죠. 이런 정보는 흰쥐의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상황에서도 방향 감각을 혼란시킨 이유는 방향 기억을 헝클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보존되는데 흰쥐는 재정의 과정에서 장소 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한다. 장소 기억 관련 정보를 무시합니다. 요거 재정의 할 때는.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벽 색깔과 같은 장소 기억 정보도 함께 활용한다는 점이 밝혀졌답니다. 아하,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긴 벽이 오른쪽에 있었는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는 건데 흰쥐 얘네들 하고 있고요. 근데 흰쥐는 뭐만 하냐면 재정의 방식만 사용하는 애들이고 반면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원숭이는 재정의 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장소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흰 색깔이었다. 그죠? 그 장소가 흰 색깔이었다. 또 그때 관련된 이미지, 영상들, 그죠? 시각적 영상들 다 고려한다.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쓰고 하나만 쓰고 차이가 있죠. 경로적분은 곤충과 새의 가장 기본적인 길찾기 방법인데 이 곤충은 사실은 장소 기억도 곤충이 있잖아요. 헷갈리지 마시고요.
이를 활용한 능력은 타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천적이에요. 이렇게 곤충새들은 경로적분이 선천적이다. 예를 들어서 먹이를 찾아 나선 사하라 사막의 사막개미가 있는데요. 집 근처를 이리저리 탐색하다가 일단 먹이 찾으면 집을 향해 거의 일직선으로 돌아옵니다. 왔다 갔다 하다가 찾았어? 그럼 바로 집으로 일직선으로 오는 거죠.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 능력은 있지만 눈에 띄는 지형 지물이 거의 없는 사막에서는 그렇지. 능력은 있으나 사막은 다 그냥 똑같잖아. 여기 봐도 저기 봐도 다 똑같이 모래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개미 입장에서는 더 하겠죠. 장소 기억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로적분을 활용합니다. 자, 중요한 거죠. 경로적분만 사용하느냐? 맞다. 그럼 경로적분 능력만 있느냐? 그건 아니다. 모두 있다. 장소 기억 능력도 있다. 모처럼 원숭이는 장소 기억 능력도 있고 재정의 능력도 있지만 얘는 장소 기억 능력도 있고 경로적분 능력도 있다. 하지만 경로적분만 쓴다. 왜? 그럴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막개미의 이러한 놀라운 집찾기는 집을 출발하여 먹이를 찾아 이동하면서 자신의 위치에서 집 방향을 계속해서 다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일직선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집에 나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이를 발견했어. 일단 발견하지 못하든 일단 여기서 발견했으면 바로 돌아오는 거고요. 일단 이 상태에서 집까지의 그 방향을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가서 또 집까지 방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방향을 계산하는 겁니다. 자, 이동 경로상의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매 지점에서 사막개미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이 방향은 집방향입니다. 집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사막개미는 태양의 위치, 산란된 햇빛을 함께 이용하게 되는데요. 태양이 어디에 있구나, 그 다음에 햇빛이 어떻게 산란되고 있구나, 이런 것 다 이용한답니다. 태양의 위치는 태양이 높이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는 유용하지 않죠. 그치? 이때 결정적 도움을 주는 것이 산란된 햇빛의 정보입니다. 사막개미는 마치 하늘을 망원경으로 관찰하는 천문학자처럼 하늘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산란되고 있는지를 매번 판단해서 방향을 잡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방향을 놓치지 않죠. 이때 방향은 집까지 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경로적분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일단 뭐 이것은 선천적이고 경로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새라든지 곤충, 그치? 곤충과 새. 이거 이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돌아다니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사막 개미 얘기가 나오는데 이 사막 개미는 장소 기억 능력은 있으나 그죠? 활용은 못하는 이유가 사막이기 때문이에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로적분 방식만 사용하고 있고 이것은 태양의 위치라든지 산란된 빛 정보 이런 걸 활용하는데 요게 좀 떨어지더라도 요게 대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태양이 잘 보이고 구름도 없으면 얘 하는 거고요. 만약에 얘가 없더라도 얘가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16번 들어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곤충은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곤충이 사용하지 않는다? 곤충 사용하잖아요. 경로적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합니다. 2번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장소 기억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자, 새는 길찾기 과정에서 경로적분을 사용하시지요. 그죠? 경로적분을 사용하죠. 장소 기억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흰지는 재정의 과정에서 산란된 햇빛 정보. 산란된 햇빛 정보를 하는 것은 산란된 햇빛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경로적분에서 사막개미, 사하라 사막개미가 쓰겠죠. 4번. 원숭이는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한다. 기하학적 정보도 활용하죠. 그렇죠? 활용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꿀벌은 특정 장소를 여러 각도에서 바라본 영상을 자, 뭐가? 특정 각도라고 했잖아. 여러 각도가 아니라 특정 각도에서. 여러 각도에서 보면 헷갈리죠. 17번입니다. 윗글 바탕으로 기억의 길찾기, 사하라 사막개미 길찾기에 대한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사막개미는 암흑 속에서도 집 방향을 계산할 수 있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암흑일 때는요, 태양의 위치도 모르게 되고요. 산란된 빛 정보도 없으니까 암흑일 때는 집 방향 계산할 수 없을 겁니다. 2번, 사막개미의 경로 접근 능력은 학습을 통해 선천적이라고 했습니다. 3번, 지형 지문이 많은 곳에서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을 활용하겠군. 사막은 지형 지문이 없어서 못 쓰고 있지만 이런 능력을 갖고는 있다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능력은 갖고 있으니 환경이 된다면 쓸 겁니다. 됐죠? 활용을 못하는 건 사막이기 때문인 거지. 됐죠?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고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장소 기억 능력 활용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사막개미가 먹이를 찾은 후에 집으로 들어갈 때 왔던 경로를 따라가겠군. 왔던 경로가 아니라 일직선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일직선으로. 계속 계산하면서 움직임. 특정 지점에서 이동 경로가 이렇게 꾸불꾸불해도 그 지점에서의 집 방향을 계속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선 거리가 아니라 방향을 계속 계산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얘도 안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상황에서 병아리가 보일 행동입니다. 자, 병아리예요. 병아리가 재정의 과정에서 기하학적 특징만을 만입니다. 활용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재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하학적 특징 사용하는 거고 흰쥐같이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병아리는 흰쥐처럼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의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서 먹이는 A에만 있다. 병아리가 A, B, C, D를 모두 탐색하여 먹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학습하게 한 후 상자에서 꺼내 방향을 혼란시킨 다음에 막 흔들어서 이 방향을 혼란시키는 이유는 이제 방향 기억을 다 이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병아리를 상자 중앙에 놓고 먹이를 찾도록 한다. 이와 같은 실험을 여러 번 수행해서 병아리가 A, B, C, D를 탐색하는 빈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됐죠? 자, A에만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A에만 있다는 거. A만 있습니다. 병아리는 뭘 사용한다? 재정의. 그러면 기하학적 정보 활용한다. 그렇죠? 방향 감각은 없애버렸다. 방향은 이제 판단 못하게 헝클어뜨렸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병아리가 된다면 여기저기 돌아다닐 텐데요. 돌아다닐 텐데 일단 A에 있다라는 건 병아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쪽 벽면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해봅시다. 그렇지? 그러면 병아리는 오른쪽 날개가 짧은 벽을 지나고 난 끝에 뭐가 있다? 먹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될 거예요. 그치? 오른쪽, 그죠? 오른쪽 짧은 벽 끝에 먹이가 있다. 그죠? 요건 긴 벽이니까 없을 거야. 짧은 벽 끝이니까 있을 거야. 긴 벽이니까 없을 거야. 짧은 벽 끝이니까 있을 거야. 여기도 있을 거라고 추정하겠죠. 그치? 만약에 병아리가 이렇게 돌았다면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반대로 돌았다면 병아리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왼쪽이죠. 병아리는 왼쪽 날개가 긴 벽을 지나 그 끝에 먹이가 있구나. 짧은 벽 안 되겠고 긴 벽을 지나 있겠구나.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왼쪽으로 회전을 돌든지 오른쪽으로 돌든지 간에 A하고 C에는 먹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탐색을 할 거고 B하고 D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기하학적 정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찾는 빈도수는 적을 거예요. 처음에 이제 혼란하겠지만 자, 따라서 A를 높은 빈도로 탐색하고 BCD가 비슷하다 이것도 안 되고요. AB가 비슷한 정도도 아니고요. AC를 비슷한 정도로 탐색하고 BD는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게 될 거예요. 이 조건에 부합되는 건 얘니까. 됐지? 그래서 짧은 오른쪽 날개 짧은 벽 끝 아니면 왼쪽 날개 긴 벽 끝 이런 기하학적 정보 이것만 이용할 테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AD 아니고요. ABC 전부 다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짧게 세 문제 정도가 나와 있는 지문인데요. 이 지문에서 이제 마지막 문제 이 병아리가 왼쪽으로 돌 때와 상자를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랑 오른쪽 방향으로 돌아다닐 때 어떻게 기억하느냐. 왼쪽으로 돌 때와 오른쪽으로 돌아돌 때 짧은 벽이냐 긴 벽이냐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만 좀 잡아주시면 A하고 C는 같은 조건 하에 기하학적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탐색 빈도가 높겠지라고 판단해서 잡아주는 게 좋던 경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동물의 재정의 방식이라든지 경로접근 쭉 나왔는데 한 가지만 더 첨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곤충 같은 경우에는 장소기억과 경로접근 다 나오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숭이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지금 이 글의 포인트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뭐 꿀벌 곤충 포유류가 이래 이 정도로 가볍게 치고 있다가 뒤에 가다 흰쥐는 이것만 하지만 원숭이는 저것도 해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로접근 들어가면은 사막개미는 장소 기억 능력도 있어. 하지만 사막에서 못 쓸 뿐이지. 그래서 만약에 지형지물이 많다면 장소 기억 능력도 쓸 거야. 이렇게 약간 이제 하나씩 뭘 더하고 조건을 걸죠. 문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갖고 선지를 만들어낸다는 거. 좀 감을 잡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출제자의 의도가 보이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더 적용해서 활용해보는 연습들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